저희 이제 기출문제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관련해서 과연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 건데 3페이지 보시면 요게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어렵진 않은데 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냐면 저기 보시면 마지막 제줄 두 번째 줄 볼까요? 밑줄 그은 거.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요 문구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왜? 평소에 이렇게 안 나왔거든. 명확하게 나왔는데 뭐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A 회사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일할 지급했다. 요걸 명확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의도치 않게 이제 뭐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지 보자고요.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문제를 빠르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문제를 나눠주고 시험장에서 뭘 줘요? 자, 혹시라도 오탈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한 딱 30초 줘요. 그때 뭐다?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빨리 알아야겠죠. 그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뭐예요? 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 통상임금 문제 나왔구나. 통상임금 어떻게 써야지. 이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이게 남아 있으면. 그래서 문제 먼저 볼게요.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금속 가공업을 하는 A 회사. 주인공 나왔네요. A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 20조. 오케이. 정기상여금. 오, 느낌이 옵니다.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기상여금 나오면 당연히 통상임금 나올 거라는 걸 인식해요. 기본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지급을 하되 지급을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정기상여금은 일할 계산. 일할 계산하는 부분도 당연히 논점이 될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왜? 통상임금 관련해서 잠깐 써드리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 해당할 때 주제가 딱 두 개였어요. 크게 뭐다? 재직 중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2차생들은 요 판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건 무조건 2기, 3기 모의고사 때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직 중인 자에서 한해서 준다. 이건 뭐다? 일단 결론은 알아요. 과정은 모르더라도. 이건 통상임금 안 됐구나. 근데 일할 계산하고 최소 보장 금액.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시 드는 거 예시. 우리 회사는 12월 25일까지 다니면 12월 25일 날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이렇게 보자고요. 기본급의 100%를 상여로 줍니다. 근데 조건은 다 필요 없고요. 12월 25일 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임금이냐를 볼 건데 나는 10년을 다녔습니다. 이 회사를. 근데 12월 24일 날 퇴사했어요. 잠시만요. 여기 신입사원은 12월 24일 날 입사해서 이렇게 할게요. 신입사원이 12월 24일 날 입사했어요. 기업에 대한 공헌도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큰데 뭐다? 신입사원은 25일까지 있었으니까 뭐예요? 기본급 100% 받았고 얘는 100% 못 받았다. 그럼 뭐예요? 정기상여금이란 명목 하에 지급된 게 무슨 요건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날 다니느냐 안 다니냐의 요건으로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임금이라고 하면 뭐예요?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겁니다. 근로의 대가로. 근데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통상임금 안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12월 24일 퇴사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우리 회사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할 계산에서 24일치 줘. 그럼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OX가 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그럼 나 일한 만큼은 주는 거네. 그리고 뭐예요? 내가 12월 24일까지 일하고 갑자기 좀 다음날 회사 나가기 싫어서 다음날 그만두더라도 나는 며칠치는 받는 거예요? 24일치는 받는 거네. 그죠? 즉 뭐다? 당연하고도 확정된 최소한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날 마음이 뒤틀려서 안 나가도 뭐예요? 24일까지는 받는 거잖아. 그래서 뭐다? 요거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판례가. 그리고 뭐예요? 소정근로 대가성도 인정이 되는 거고. 왜? 재직 중일 것만 요건으로 한 건 아니니까. 요 판례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까먹은 게 뭐냐면 고정성 안 됩니다. 이것만 쓰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무슨 부분이 있냐면 소정근로 대가성도 인정될 수 없다. 왜? 아니 12월 25일 신입 극단적인 예예요 이게. 12월 24일 입사한 놈은 받고 10년 일하고 12월 24일 날 퇴사한 놈은 못 받는다? 이건 뭐예요?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의 대가와 전혀 무관하잖아요. 다른 요건이 뭐예요? 25일 재직 중인 자의 요건만 가지고 OX를 나누니까 소정근로 대가성도 인정 안 되고 그리고 고정성도 인정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요 판례가 나온 거예요. 보시면 누구나 다 죄송합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는 문제이긴 했는데 실제로 나오면 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 보시면 자, 두 번째 주부터 볼게요. 단체별 20조는 정기상여금의 기본부의 60%를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사람 정기상 일할 계산한대. 그럼 뭐다? 몇 번째예요? 여기야 여기. 이미. 그 다음 한편 A회사의 취업규칙 30조는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35조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요것도 나왔네. 그러니까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을 되지만 뭐다? 일할 계산 해주겠다. A회사는 이와 같은 단체별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지금 이 문제는 또 뭘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1개월 이 일률성과 정기성과 관련된 판례에서 뭐라고 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하고 마지막에 얘네가 논점을 삼은 게 있어요. 단지 1개월이 넘는 기간만으로 정상기간이 정해졌다고 해서 뭐다? 정기성 부정할 수 없다. 즉 뭐다? 이것까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안 해결해서 매칭시키라고 했잖아. 이거 매칭시키면 되지. A회사는 정기상여 2개월마다 지급을 하지만 판례는 뭐예요? 1개월에 넘는 기간이 반복적으로 지급 주기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뭐다? 정기성 부정하면 안 된다고. 기본급의 100%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 오케이? A회사는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그럼 뭐다? 일할 계산해서 주고 있구나라고 니네가 그냥 간주하고 풀라 이겁니다.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냥 객관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일할 계산해서 준다고 파악하고 풀어. 느낌이 뭐다? 통상임금으로 보라. 통상임금으로 봐라. 답을 그렇게 내려라 이겁니다. 답을 그렇게 내려라. 그렇게. 그래서 A회사의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에 해당되는지를 논하시오. 넘어가시면 제가 문제의 소재하고 사안의 해결 그리고 중간중간 밑줄친 거는 아까 제가 답안지 특강 했을 때 그 들어간 부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문제 소재 볼까요? 주인공 나왔네. A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뭐예요?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요건 들어가서 있었죠.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존재함에도 뭐예요? 일할 계산해서 비례 지급하고 있죠. A회사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 문제에도 고정성을 물어봤잖아. 고정성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오케이? 법규정 깔아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정성을 포함한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 문구는 그냥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판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법이 추상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A 회사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하고 쭉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노마다 2번 보세요. 통상임금 1. 통상임금 판단 취지 보시면 왜 통상임금을 판단하냐 이겁니다. 통상임금 개념 잠깐 보시면 가운데다 쓰겠습니다. 어차피 공부하시면 이제 임금에 대한 건 지겹도록 볼 건데 일단 임금은 뭐냐면요. 근로의 대가입니다. 건조해가지고 맨날 재난 문자 오는 것 같은데. 자, 근로의 대가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균 임금 그리고 통상 임금. 암기는 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임금은 뭐예요? 근로의 대가. 평균 임금은 개념이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뭘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루치 평균 임금이 나오겠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7, 8, 9월 다녔어. 내가 9월 30일 날 퇴사했습니다. 1년 넘게 다녀서 퇴직금이 발생이 돼요. 이거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했더니 법정 찾아봤더니 뭐라고 한다?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하래. 평균 임금 구해야겠네. 아까 그랬죠? 퇴직금 발생일 이게 뭐예요? 산정 사유네. 법 규정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9월, 8월, 7월 받은 임금의 총액 뭘로? 그 기간의 일수 30일, 31일, 30일 92일이겠네요. 그럼 뭐예요? 1일에 평균 임금이 나오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이게 아니고 뭐다? 임금의 총액입니다. 우리 회사가 상반기에 너무 장사를 잘해서 상여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원래 300만 원이에요. 임금이.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기본급의 100%를 뭘로 줬어? 인센으로 줬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임금 총액 얼마 오는 거예요? 333, 900 와요? 아니면 666, 1800 와요? 1800 옵니다. 1800 옵니다. 그게 뭐다? 평균 임금입니다. 근데 자 통상 임금은 뭐냐면 요건이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법 규정만 따질게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일단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례는 고정적도 있지만 어쨌든 자 볼게요. 인센티브 300만 원. 우리 그냥 장사가 잘 돼서 한 방에 7, 8, 9 언제? 2023년에만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준 거라고요. 그럼 정기적으로 주고 있는 돈입니까? 300? 내년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죠? 모든 근로자가 받는 돈 이건 맞아. 근데 정기성에서 탈락한다고 얘네들. 왜?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더 극단적으로
봤더니 장사 너무 잘돼서 야 9월 한 15일에 추석 상여로 1,800만 원 줘버려. 900만 원 줘버려. 갑자기 받은 돈이라고. 그건 뭐다?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겠네요. 왜? 정기적이지 않죠. 정기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이 이만큼 다르고 통상임금 왜 판단하는 거다? 얘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될 때 가산임금 있잖아요. 가산임금. 요 가산임금 지급할 때 요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왜? 맨날 다른데 어떤 달은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어떤 달은 줄어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로 하지 말고 뭐다? 일률적인 걸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엔 통상임금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직 중인 자 일할 계산 왜 나오냐? 재직 중인 자의 한 한계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문제에서 기본급의 600%라며. 기본급의 6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본인들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시급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통상임금을 그렇게 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 논하는지를 알아야지. 왜 논하는지 알아야 돼요. 보시면 그래서 통상임금 판단 취지, 통상임금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 법규정 써놨죠. 근로기준법 2조 2랑 5호 뭐예요? 그냥 임금 규정 갖다 놓은 거고 통상임금 규정 어디에 있다? 없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시행령 6조에 있습니다. 이거 못 찾는 사람 꽤 많아요. 6조 1항 보세요. 아예 통상임금이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여 정한 시간급, 1급, 금액을 말한다. 하고 3번 통상 판단 기준 이게 뭐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자, 원칙 뭐예요? 판례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 대가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 뭐예요? 소정근로 대가. 근로의 대가냐 이거지. 소정근로 대가라 하면 근로자가 소정식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고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뒤에 보세요. 근로 외에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추가로 받는 거 안 되고 주신 거 보세요. 근로와 관련 없는 거 안 된다고요. 제가 판례를 똑같이 쓰라고 하는 거는 요런 논리를 똑같이 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약정한 금품 이거는 원칙이죠. 그 다음에 뭐야? 근로 외에 추가받는 거 안 되고 근로랑 관계없이 받는 거 안 된다. 요건 쓸 수 있잖아요. 요건 정기성 보세요. 정기성 똑같습니다. 밑줄 그은 거 잘 쓰세요. 그 임금이 뭐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주고 어렵지 않죠. 정기적으로 준다고요. 그 정기적으로 준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은 뭐가 문제가 된다. 밑에 보시면 분할 지급되고 있을 뿐 지급 주기가 맨 끝에 주세요. 끝에서 두 번째 줄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 주기가 뭐야? 1개월이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통상임금에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성을 다 똑같이 암기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잘 살려서 암기하. 표현이 좀 다르더라도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일률성 보세요. 일률적으로 전부 다 주냐? 그게 모든 근로자입니다. 밑줄 그은 것처럼. 아니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인사평가 50점 이상 다 준다. 그럼 뭐야? 50점 이상 되면 다 주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뭐예요?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거죠. 근데 걔네 아닌 애들은 어차피 못 받았는데 뭐 해당되든 안 하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 그리고 고정적인 조건 소정근로 가치를 평가한 개념. 오케이. 이건 앞에 있었으니까. 5번 보시면 고정성이 이제 추가된 거고요. 요거는 좀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건 그겁니다. 내가 눈 떠서 회사를 나갔고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다가 6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오는 길에 회사가 짜증나가지고 다음날 그만둘 거야. 그래도 뭐다? 전날까지 일한 금액은 받을 수 있겠죠.
그게 통상임금이다. 무슨 말이다? 내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뭐예요? 받을 수 있는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최소한 금액입니다.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뭐예요? 당연히 지급될 게 확정.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 이거요. 마음이 짜증나가지고 다음날 그만둔 거예요. 그 아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뭐다?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오케이? 오케이. 그날의 임금 받겠죠. 그래서 사전에 확정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번. 논점이 되니까. 앞에 거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썼잖아. 그 다음에 우리 논점이 된 게 아까 그거였죠. 재직 중인 자, 일할 계산하냐. 요거. 그래서 재직 중인 자 보면, 판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여 정하고 있는 임금은,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뭐예요? 자격 요건이 돼버립니다. 아까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죠. 10년 일하고 12월 24일 날 퇴사하면 안 줬는데 12월 24일 날 입사한 생 초보는 뭐예요? 줬어. 그럼 뭐예요? 근로의 대가나 무슨 업무 성과나 이런 걸 본 게 없지. 왜? 24일 날 신입사원이 업무 성과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12월 25일 날 그냥 재직 중인 자만 주면 임금에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밑줄 긋은 거 보시면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이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달리 써도 된다는 거 이런 말이에요. 기왕의 근로 이런 거 틀려도 된다고요. 이전의 근로. 아니 뭐 단어까지 똑같이 맞추면 의미가 똑같으면 되죠. 이전의 근로의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이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로 가지는 건 어렵다. 당연하겠지. 왜? 그날만 있으면 주는 거니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된다고 봐요. 이런 겁니다. 내가 24일 날 퇴사할지 26일 날 퇴사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근데 뭐다? 5번. 제한을 둔 겁니다. 일할 계산에 비례 지급되는 성격. 근데 판례는 근속수당의 지급 조건에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미만으로는 일할 계산에서 지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은 사례. 12월 24일까지 나온 거 24일치 줘버리면 돼요. 24일치 줘버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전액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 그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고정성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안 해결 잘 보세요. 사안 해결. 정기성 보세요. A회사의 정기상여금은 2개월마다 지급되는 제가 정기성 갖다 쓴 겁니다. 지금 매칭시킨 거야. 판례는 그 지급주기가 1개월 넘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통상임금 제외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성 인정된다. 이거 한두 줄밖에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지. 왜? 판례에서 그럼 1개월이라고 썼겠죠. 굳이 정기성도 논하고 싶지 않고. 근데 2개월에 썼잖아. 문제에서 이미. 그럼 뭐다? 한번 써달라 이겁니다. 2개월 알고 있나 보자. 일률성. A회사 모든 근로자 다 주죠. 재직 중이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직 중이면 지급하기 때문에 일률성 인정된다. 고정성 볼까요? 왜? 논란이 고정성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소정근로 대가성 여기 같이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재직 중인 자 요건과 관련해서 소정근로 대가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A회사의 정기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에 하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은 그 기간 동안 뭐예요? 일할 계산 지급하는 성질. 이 크십니다. 지금.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며 임의의 날인 출근날 소정근로 근무하고 근로자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한 최소한 이거 어디다 갖다 쓴 겁니까? 이거 지금 판례 문구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 뭐랑 매칭시켜서 A회사 사례랑 매칭시켜서 고정성이 인정되며 지급 요건이 재직 중일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죠. 왜? 일할 계산하면 받는다며. 일할 계산해서 퇴사 날까지 일할 계산을 지급하는 성질로 보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성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결론 어떻게 쓰라?
A회사 실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은 이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뭐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왜? 문제에 써줬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다? 나는 그냥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 걸로 볼게 이겁니다. 없으므로 일할 계산을 지급한 것을 반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왁구 맞추라고 그랬죠? A회사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있는 통상여금에 해당한다. 오케이? 요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되게 간단한 답안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가 되잖아. 논리가 되면 점수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수를 실제 법학 답안지는 첩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사관리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법학 답안지는 여기 100점 25점이면 마이너스를 까요 계속. 그래서 몇 점이 마이너스 됐는지 본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만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답안지가 있을까?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왁구 잘 맞춰주고 논리적 흐름 잘 맞춰주면 점수 까일 때가 많이 없단 말입니다. 해봤자 마이너스 1점씩밖에 안 까요. 그럼 60점 나오겠지. 60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할 건데 쉬시는 동안에 여기 지금 두 문제 갖고 왔거든요. 8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문제 있어요. 그 문제는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5분만 쉬었다 할게요.